안녕하세요. 보육교사 인성론입니다. 오늘은 영유아의 이해 및 지도에 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영유아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따라서 영유아의 관찰법과 종류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자 합니다. 또 다양한 상황에서 바람직한 영유아의 지도 방법을 알고자 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영유아의 지도 방법과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유아는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따라서 교사가 영유아의 행동이나 어떤 부분들을 관찰을 통해서 영유아를 이해하는 부분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다양한 영유아 관찰법은 도대체 왜 배우나라고 했을 때, 영유아의 그 발달적 특성 때문에 영유아가 스스로 자신의 것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그리고 자기가 말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어떤 발달적 한계 때문에 영유아를 지도하는 그 교사가 영유아를 관찰함으로써 이 아이에 대해서 아이가 지금 이럴 때 불편하구나, 또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관찰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 관찰하는 종류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목차를 한번 살펴보시면 영유아를 이해, 그리고 영유아 지도, 그리고 문제 상황에서 영유아 지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영유아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부모를 통한 영유아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는 입학 시에 부모와 여러 가지 서류를 주고받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요. 또 부모 상담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죠. 첫 번째, 입학 관련 서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린이집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전후로 입학 관련 서류를 가정에 요청합니다. 이런 것들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담임교사가 가족 사항은 어떠한가, 입학 전 경력은 아이가 어떤 걸 가지고 있나, 신체 발달, 식습관, 그리고 영유아의 성격, 그리고 주 양육자에 관한 정보 등을 파악을 해야 아이를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담임교사는 부모로부터 받은 서류를 자세하게 읽고,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등원하기 시작하면 보육을 위한 기초 정보로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혹시나 서류를 통해서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필요에 따라 부모님께 직접 문의해서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입학 관련 서류의 예시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혹시 주 양육자는 누군지, 출산 시에 부모님의 연령은 어땠는지라고 하는 부분, 부모의 나이가 너무 많다거나 너무 적다거나 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아이 양육에서 여러 가지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이유식 시기는 언제부터 했는지, 그리고 수유 시 특별한 경험은 있었던지, 습관은 있었던지, 현재 의사소통은 어떠한지, 이런 부분들도 다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신체, 언어, 성격, 또는 혹시나 어떤 병을 앓았던 적은 있었던가, 그것으로 심하게 앓은 질병이 있었나, 또 요새 중요한 건 알레르기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식습관, 배변 습관, 수면, 놀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살펴보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통해서 아이에 관한 그 영유아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부모 상담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모를 통한 영유아 이해를 통해서 이렇게 서류로 아이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알아볼 수도 있지만, 부모님과 다양한 상담을 통해서 알아볼 수도 있겠죠. 부모 상담을 통해서 교사는 부모로부터 가정에서의 영유아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모 또한 교사로부터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친구들하고 지내나 라고 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부모 상담은 시기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기 초 상담, 학기만 상담이 있을 수 있고요. 특별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수시 상담 또한 필요합니다. 또 방문 유무에 따라서 직접 만나서 하는 대면 상담, 그리고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로 이루어지는 전화 상담,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상담도 있을 수 있죠. 요새 어플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잖아요. 상담 전 가능하면 부모로부터 상담 신청서와 함께 어떤 내용을 상담하고 싶은지 거기에 대한 기록을 받으면 교사가 훨씬 더 준비할 수가 있겠죠. 선생님으로부터 엄마는 이런 부분들을 알고 싶구나, 또
어린이집 생활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걱정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라고 하면 거기에 충분히 교사가 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따라서 상담이 가능하다면, 상담 전 이러한 부분이 가능하다면 어떤 부분에서 더 궁금하신지에 대한 것들을 미리 요청하는 것도 훨씬 더 좋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씩 한번 살펴보면요. 학기 초 상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앞으로 어린이집 생활에서 부모로부터 영유아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한 상담입니다. 그래서 교사에게 부모가 영유아에 대한 정보를 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기록을 해서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아주 잘 적응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돕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학기 초 상담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학기말 상담입니다.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성장과 발달을 어떻게 하고 있나, 바로 그 부분에 초점을 두어서 교사가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모님께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정보를 주고 가정과 이런 연계를 통해서 긍정적인 방향의 발달을 위해 협의하는 과정이 바로 학기말 상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또 주로 문제 상황이나 반드시 알려야 하는 상황에서 부모 또는 교사가 요청하여서 이루어지는 상담을 수시 상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직접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을 대면 상담이라고 하는데, 직접 방문하여 이루어지는 상담이므로 부모 및 교사 모두 일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 시간을 미리 정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얼굴을 보고 하는 상담이기에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솔직한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상담실 분위기도 사실은 조금 꾸며져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정해진 시간 내에 상담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한 상담 신청서를 통해서 사전에 어떤 내용이 궁금한가, 어떤 내용으로 상담이 요구되는가를 미리 정하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바빠지고 하다 보니 직접 만나는 대면 상담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전화 상담 또한 가능하겠죠. 그래서 전화를 통한 상담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어떤 문제의 사안에 따라서 심각한 경우에는 이야기를 나누기 어렵다는 단점 또한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은 온라인 상담입니다. 홈페이지 혹은 스마트폰 알림장 앱 등을 통해서 의사소통이 요새 가능해졌죠. 그리고 최근 활발하게 이용이 되기 시작한 상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간편성 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네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동을 통해 어떠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부모 상담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시점에 따라서 학기 초냐 학기 말이냐 라고 하는 것, 학기 초는 교사가 부모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 학기 말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생활을 바탕으로 이러한 교사가 준비한 자료를 부모님께 제공을 하면서 아이의 발달에 대해서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것이 학기 말 상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수시 상담 같은 경우에는 문제 상황이나 반드시 알려야 되는 상황에서 누군가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상담을 수시 상담이라고 하고, 직접 마주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대면 상담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대면 상담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담에 있어서 전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으나 보다 효과성을 따졌을 경우에 미리 어떤 부분에 대한 상담을 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전화 상담과 온라인 상담은 그 간편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장점이라고 하지만 그것 또한 가지고 있는 어떤 제한점들이 있죠. 그래서 전화 상담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내용, 온라인 상담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나눠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전에는 살펴본 게 어떤 부모님을 통해서, 그래서 입학 서류, 관련된 서류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부모님과 상담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부분으로 이제 정리를 했다면, 이제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영유아를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영유아는 연령이 낮을수록 언어적 의사소통에 한계점이 있죠. 따라서 이들을 관찰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관찰은 크게 영유아의 놀이 및 일상생활에 참여해서 관찰하는 참여 관찰, 그리고 참여하지 않고 관찰만 하는 비참여 관찰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종류 중에 일화기록, 시간표준법, 사건표지법, 체크리스트, 평정척도가 들어가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첫 번째로 일화기록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들이 이제부터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각각의 특성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만약 어떤 예가 주어진다면 얘가 일화기록이다, 얘가 사건기록이다, 사건 표집이다, 시간 표집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구분하실 수 있을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일화기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언제 어디서나 이루어질 수 있는 관찰 방법입니다. 그리고 개별 영유아에 대한 일화를 기록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일화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표준화된 검사지에 함께 사용하거나 주기적으로 기록할 경우에 영유아에 관한 아주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한번 내용을 같이 살펴보시면, 관찰 일시, 활동 장소, 그리고 어떤 장면이었나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땡땡 누군가 엄마 역할 하고 교사가 아이 역할을 하면서 엄마와 함께 동물원에 가서 동물들을 살펴보는 놀이를 하고 있음. 어떤 일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교사가 누구에게 엄마 이 동물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신체 영역에서 집을 구성해 놀이하고 있던 누군가 또 빠르게 다가와 이 동물은 토토예요, 토토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교사가 또 그 땡땡에게 그렇구나, 토토는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라고 물으니 땡땡은 토토는 당근을 좋아해요 라고 말했대요. 또 이것을 들은 누구가 다가와서 또 다른 아이에게 다가가 당근 좀 빌려줄래? 라고 했대요. 아이들 사이에서, 그리고 교사까지 포함돼서 그 놀이하던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뭐 누군가에게 다가 안 돼 라고 말하기도 했고, 당근 아니고 토마토, 사과 좋아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또 교사와 누구누구에게 아무거나 주면 안 돼요, 배가 아파요 라고 말을 했고, 뭐 이런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 및 해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평소 땡땡이와 네모는 땡땡이는 네모에 대한 애착이 되게 강한 편이에요. 네모 사람 이름입니다. 네모네모와 함께 놀고 있지 않아도 네모네모의 행동을 살필 때가 많아요 라고 하는 어떤 평가 및 해석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그게 그 일화의 예를 쭉 기록하면서 얘가 평소에도 이런 것 같아요 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육사와 관람객의 역할 놀이를 구분하고 놀이중 스스로 역할을 맡아서 그에 적절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놀이에 참여했어요 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교사로서 이 아이를 바라봤을 때 그 아이 놀이 중에서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쭉 적어주는 겁니다. 뭐 그래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다거나 누구에게 평소에 관심이 많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성취감을 느끼거나 라고 하는 부분을 일화를 쭉 기록하면서 그 아이에 대한 평가 및 그 일화를 통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평가 및 해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유치원에서 사실 이런 일화 기록을 한다라는 건 첫 번째, 교사가 아동을 진짜 잘 관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유아를. 그쵸? 그리고 그 내용을 잘 기억해야 되고 좀 내용을 적어 놓아야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 및 해석까지 이루어질 수 있겠죠. 만약에 놀이 시간에 같이 구성이 그 안에 일원이 되어서 진행이 된다면 사실은 정말 잘 기록을 해야 되고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아동을, 이 영유아를 잘 관찰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 및 해석까지 내리기에는 사실은 굉장한 에너지가 쓰이는 부분이지만, 그만큼 아동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잘 도출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육교사가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일화 기록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까지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쉬운 작업은 아니다 까지는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아동을 관찰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관찰이라는 부분이 정말 관찰을 충분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화 기록은 어린이집에 가셔도 자주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 그만큼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이 살펴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어질 내용은 시간표지법, 그리고 ABC 서술식 사건표진법, 그리고 체크리스트, 그리고 평정속도까지 내용을 쭉 이해해 볼 텐데요. 일단 다음은 일화기록 다음은 시간표지법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